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비와 숙박비의 합계를 구해서 출정비의 합계를 영역에 표시하시오라는 문제고요. 출정비 합계는 천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만의 자리까지 표시하는 문제고요. 썸과 라운드 다운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교통비와 숙박비 합계가 출정비 합계라고 하면 썸 이용해서 썸은 숫자와 숫자를 더해주는 건데 방법은 다양해요. 썸 입력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면 가운데에 C15와 D15 사이에 연결하는 콜론이 들어가 있죠. 얘는 C15부터 D15까지를 모두 연결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C15 쉼표 입력하고 숙박비 D15 이렇게 쉼표로 구분해서 두 개 내가 선택한 거 모두 입력할 거야 하면 되는데 두 개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의 방법을 모두 사용해도 되겠죠. 근데 여러 개의 경우에는 하나하나 쉼표로 구분하는 것보다 연속된 영역을 드래그 해주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썸 입력해서 출정비 합계 구한 다음에 라운드 다운 해야 되는데 천의 자리에서 내림에서 만의 자리까지 표시하죠. 숫자 이제 자릿수 입력할 때 숫자 보는 방법은 소수점은 몇째 자리에서 몇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라고 돼서 까지를 보시면 돼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에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하면 까지 나타내는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럼 3 입력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에는 몇째 자리에서의 개념의 숫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지금 1000의 자리에서 내림에서 만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1000의 자리가 되겠죠. 1, 10, 100, 1000 마이너스 4입니다. 라운드 다운 뒤로 가서 숫자 자릿수 마이너스 4 입력해서 가격 돈을 확인하겠습니다. 출장비 합계 확인하였습니다. 1차, 2차 차이를 구해서 점수값의 절대값으로 점수 차이 영역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수 차이는 1차 빼기 2차 하라고 하고요. ABS 함수 이용해서 합니다. 그러면 ABS 바로 입력해 볼게요. ABS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에서 1차 점수 빼기 2차 점수 계산하면 절대값을 구하니까 무조건 양수로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수학삼각함수 이어서 통계함수를 할 건데요. 통계함수에는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들어있어서 제 거 공유 폴더에 가시면 계산 작업 함수 개념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요거 한 번씩 자기 폴더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이동하도록 할게요. 준비하시는 분은 얘기해주세요. 인터넷이 Y잡 넘버 Y잡 폴더 옮겼어요? 옮겼어. 저거 버려야
분을 위에서 두 번째요. 이거요? 네. 됐어요. 썸이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 합계를 구하는 함수였죠. 이어서 에버리지라고 하는 함수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인데 에버리지라고 하는 함수는 에버리지와 에버리지 A가 있습니다. A가 붙으면요 무조건 문자열도 같이 계산이 되는구나 라고 개념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에버리지는 숫자 인수의 평균값만을 계산해주는 함수입니다. 아무리 범위에 내가 문자가 입력되어 있어도 숫자의 개념만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에버리지 A라고 하는 함수는 숫자뿐만이 아니고 문자, 논리값을 모두 계산해주는 함수입니다. 숫자 에버리지는 숫자만 계산을 해주는 거니까 내가 범위를 아무리 다양하게 입력해도 숫자만 개수를 더해서 숫자의 개수로 나눠주기 때문에 평균값에 영향은 없는데 이렇게 에버리지 A라고 하는 함수에 논리값이 들어있어요. 그럼 true라고 하는 논리값은 1이거든요. 1이라는 함수를 더해지면 평균값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나눌 때 이게 하나가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평균값을 훨씬 낮춰주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입력하는 방법은 썸이랑 동일해요. 에버리지 입력하고요. 범위만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에버리지, 범위만 그냥 그대로 드래그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에버리지 한 번 더 똑같이 입력해볼게요. 에버리지 A는 문자열, 숫자열, 논리값도 모두 같이 포함해서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에버리지로 구할 때와 똑같은 범위를 에버리지 A로 구할 때 이렇게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실무에서도 에버리지 A라는 걸 잘 사용하지 않고 시험에서도 커먼 2급에서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입력하는 방법도 그냥 동일하기 때문에 함수만 구분을 어떤 함수에 어떻게 값이 달라지는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ax라고 하는 함수는 최대값 구하는 함수예요. 역시나 범위만 그대로 드래그 입력해주면 max라는 함수는 숫자의 최대값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max하고 그냥 그대로 숫자 드래그만 해주시면 돼요. 숫자만 드래그해서 범위를 입력하면 숫자의 최대값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이어서 max의 친구 min이 있어요. min은 최소값 구하는 함수죠. 입력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min 입력하고요. 데이터 범위 입력하면 그 범위 중에서 최소값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large라고 하는 함수와 small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large라고 하는 함수는 small이라고 하는 함수는 내가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하고자 하고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아까 우리 max, min 입력할 때 그대로 범위만 드래그 했었죠. 근데 여기에는 두 개는 내가 몇 번째로 큰 값, 작은 값을 구해야 하니까 large 입력하고요. 범위를 드래그 해준 다음에 인수 하나 더 있어요. 심표 구분한 다음에 그 몇 번째 숫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나 지금 세 번째로 큰 값 구할 거야 하면 라지 범위 입력하고요. 세 번째니까 3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내가 입력한 범위들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해줘요. 그렇죠? 그러면 라지에서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하면 방금 전에 했었던 맥스와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범위에서 내가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라지와 입력한 범위에서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수 있는 스몰이라는 함수 있습니다. 스몰 입력하고 범위 입력한 다음에 심표 입력하고요. 네 번째로 작은 값 구하겠다. 그럼 4 입력하고 바로 닫으시면 돼요. 순위를 구하는 함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랭크 AVG라는 함수가 있고요. 랭크 EQ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어떻게 다르냐면 AVG는 에버리지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 무슨 경기할 때 우리 보통 1등 다음에 2등이 동시에 들어왔어요. 두 명이 2등으로 동시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 두 사람한테 2등을 주죠. 똑같이.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은 4등이 되죠. 그래서 동시에 들어올 경우에 높은 순위를 매기는 함수가 랭크 EQ라고 하는 함수고요. 랭크 AVG라고 하는 함수는 동시에 2등이 들어왔는데 2등을 주는 게 아니라 2등과 3등의 평균이 2.5등을 줍니다. 평균 순위를 동일한 순위일 경우 평균 순위를 매기는 랭크 AVG고요. 동일한 순위일 경우 높은 순위를 매겨주는 거 랭크 EQ로 사용합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데이터에서 지금 88이라는 값이 이 중에서 내가 지금 몇 등을 했는지 순위를 구하고자 해요. 사용해보면 입력하고요. 랭크 AVG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랭크 AVG 첫 번째는 숫자죠. 넘버예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숫자가 됩니다. 쉼표 입력하고요. 그 다음 리프는 범위입니다. 범위를 드래그를 하면 내 88점이라는 거는 이 전체 중에서 몇 등을 하는지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쉼표 한 번 더 구분하면 이 점수가 내림차순으로 좋은지 높을수록 좋은 건지 오름차순은 점점점 작은 점수가 좋은 건지를 판단합니다. 보통 우리 점수는 높을수록 좋은 점수죠. 0번 입력하고 바로 닫습니다. 그러면 AVG는 3.5등이라는 평균 같은 순위일 경우 지금 88점이 두 개죠? 같은 순위일 경우 3.5등이라는 평균 순위를 내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절대참조, 상대참조 개념이 들어가는데 아래로 내가 순위를 똑같이 내려요. 점수가 66점이 궁금하고 98점이 궁금해요. 그럼 여기다 함수를 다시 한번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수식을 복사해서 내려오죠. 내릴 거예요. 핸들로 이용해서. 근데 이렇게 돼서 더블 클릭해보면 순위는 제대로 98점이 입력된 66점이 입력된 셀을 제대로 가지고 오고 있죠. 파란색은. 우린 제대로 가지고 오고 있죠. 근데 데이터 범위는 여기 71부터 76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상대참조가 돼서 한 칸 내려와서 지금 범위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이래서 상대참조 해야 되는 부분은 얘는 이 값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한 칸 내렸을 때 계속 바뀌어야 되지만 입력 전체 범위를 입력한 이 부분은 바뀌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는 절대참조 해야 되는구나. 입력해서 드래그를 하면 마지막 것까지 랭크 점수는 제대로 된 범위를 참조해와서 계산해 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참조, 절대참조는 이렇게 계산 수식을 여러 번 입력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랭크 EQ는 여러분이 먼저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동일한 방식이고요. 랭크 같은 순위일 경우 순위를 구하는 방법만 다를 뿐인 거예요. 한번 똑같이 입력 한번 해보실게요. 입력해 보겠습니다. 랭크 EQ 함수입니다. 랭크 EQ 선택하고요. 난 88.3 숫자 선택하고요. 그 다음 범위, 데이터 입력 범위 입력해서 절대참조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한 번 더 점수가 높을수록 좋으면 내림차순 정의하고요. 확인해서 똑같이 옆에 있는 데이터는 동일합니다. 88점은 AVG 랭크는 3.5등을 주고 있고요. EQ 함수에서는 88점은 3등을 주고 있는 거 한 번씩 확인하시고요. 데이터 수식 절대참조 잘 되어 있으면 마지막까지 참조 잘 돼서 데이터 가지고 오는 거 한 번씩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검수 작업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 함수 2번 시트 넘어가겠습니다. 통계 함수이기 때문에 표본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바라고도 읽고요, VAR이라고도 읽고요. 뭐 유튜브나 뭐 이렇게 다양한 선생님들에 따라서 읽으시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바라고 읽고요, STDEV라고 읽겠습니다. 네, 베리에이션, 스탠다드, 뭐 데비에이션 막 그런데 바라고 하는 함수와 뭐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는 실제로 구하려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함수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sum average 입력했던 것처럼 바 입력하고요. 범위만 드래그 해주면 알아서 분산을 구해줍니다. 수학 관련 학과는 정말 획기적인 건데 이것 때문에 대학 관련 수학 배우시는 과는 엑셀을 그래서 꼭 배우시거든요. 이것 때문에. STDEV도 마찬가지입니다. STDEV 입력하고요. 범위만 드래그 해주면 데이터 범위만 드래그 해주면 표준 편차를 계산해 줍니다. 89쪽 책을 한번 보시면요. 책 펼쳐져 있으시니까 89쪽 책에 수치 데이터 개수 카운트, 공백이 아닌 개수 카운트 A, 공백 셀의 개수 카운트 블랭크, 카운트가 세 가지가 이 종류가 한 번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공백이 아닌 개수, 공백 셀의 개수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카운트는 숫자만 센다. 카운트 A는 숫자와 문자 A가 붙었어요. 문자와 숫자와 논리값을 모두 센다. 블랭크가 빈 거죠. 그래서 카운트 블랭크는 빈 셀을 세는 함수입니다. 지금 제가 똑같은 함수를 이렇게 세 개를 붙여놨는데 여기에다가 한 번에 그냥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블랭크, 카운트 A, 카운트. 동일한 범위로 세는 거고요. 세 가지 입력하는 방법은 모두 동일해요. 지금 입력했던 것처럼 카운트 함수 선택하고요. 범위만 드래그 해줍니다. 그러면 숫자의 개수만 세서 5개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카운트 A는 문자와 숫자와 논리값을 세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카운트 A 입력하고요. 똑같이 범위만 드래그 해주면 논리값이야. 문자가 여기 하나 들어가 있죠. A. 문자열을 세줘서 하나 더 세울 수 있게 돼서 6개 셀 수 있습니다. 마지막 카운트 블랭크는 빈셀 세주는 함수입니다. 카운트 블랭크. 똑같이 범위 드래그 하면요. 네, 블랭크 빈셀은 하나야 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셀은 지금 우리 통계 함수는 대부분 입력하는 방식은 굉장히 단조로워요. 근데 함수가 A가 하나 붙었다고 해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쉽게 풀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count if 나왔습니다. if 조건이죠. 조건을 만족하는 count 개수를 세는 함수입니다. 점if 했을 때 조건 범위를 입력하고 조건을 입력한다면 우리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범위를 입력했었죠. 얘는 개수만 세면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조건 범위와 조건 인수만 입력을 합니다. 데이터 범위에서 조건이 합격자 수를 세고자 합니다. 합격이라는 문자열을 셀 거예요. 입력하는 방법 count if 입력하고요. count if 조건의 범위 드래그해서 입력하고요. 그럼 조건은 합격이라는 셀이죠. 합격은 문자열로 합격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셀을 참조해 오셔도 돼요. 셀이 바로 옆에 있다면 셀 참조해서 데이터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합격자 수는 3명이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드래그해서 셀 건데 지금 저는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범위가 또 달라지죠. 조건 범위가 다시 돌아가서 절대참조해야 되는 부분 판단하셔서 조건 범위를 절대참조해야 되는구나. 절대참조하시고 드래그를 하면 합격자 수, 재응시자 수, 불합격자 수까지 한 번에 셀 수 있겠죠? 이렇게 절대참조, 상대참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디안과 모드라고 하는 함수, 중간값을 구하는 함수와 최빈값을 구하는 함수인데요. 얘는 메디안은 중간값이다, 모드는 최빈값이다 라고 개념 이해하시고 입력하는 방법은 숫자 가지고 중간값 구하고 최빈값 구하는 거기 때문에 썸과 동일합니다. 입력하고요. 범위만 드래그 하시면 돼요. 함수가 어떨 때 쓰는 함수인지만 기억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디안은 데이터의 정중앙 값을 찾는 함수고 모드는 데이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을 찾는 함수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데는 순위 구하는 거 빼고는 별로 어렵지 않았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손괴함수 3번 시트입니다. 이제 sum if, average if, sum if s 했던 것처럼 똑같이 average if s가 있습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sum if와 sum if s와 동일합니다. average if는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인데요. 그럼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조건 입력된 범위 입력하고요. 그 다음 조건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숫자의 범위를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average if s는 제일 먼저 평균을 구할 범위 먼저 선택합니다. 입력하는 순서가 다르죠? 그리고 조건 범위, 첫 번째 조건 범위,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범위,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합니다. 우리가 sum if와 sum if s를 한 번씩 해봤으니까 여기에 있는 빈칸들은 여러분이 먼저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average if 이용해서 서울 지역의 합계 평균 점수, 조건의 합계라고 써놨네요. 평균 점수 평균 구해보고요. 두 개의 조건 서울 지역이면서 합격인 조건의 평균을 먼저 한 번씩 구해보시도록 할게요. average if s입니다. average if s 구해볼게요.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 구하는 거니까 조건이 서울이고 조건의 범위는 앞에 눈에 보이죠? average if 이용해서 첫 번째 조건 범위 입력하고요. 조건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범위 드래그해서 입력할 건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하면 당연히 범위가 안 맞겠죠. 그럼 다시 여기서 수정하시는 게 아니고 첫 번째로 돌아가서 잘못됐다고 판단한 부분 조건 범위와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범위 절대 참조하셔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면 제대로 참조되어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확인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average if s 서울이면서 합격자 수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average if s고요. 제일 처음에 얘는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숫자 범위 먼저 드래그 하겠습니다. 드래그한 상태에서는 내가 드래그를 잘못했어요. 그럼 계속 반짝반짝거리는 상태에서는 여러 번 드래그를 해도 계속 수정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 하는 데에서는 여기서는 반짝일 때는 다시 여기서 드래그 하지 않고 그냥 바로 F4 눌러도 모든 범위가 다 절대참조 되고요. 조건 범위, 첫 번째 조건 범위 조건이 서울이니까 서울이 입력된 조건 범위 입력하고 절대참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울이 첫 번째 조건 서울 G18셀 참조해오고요. 두 번째 조건 범위 합격이니까 합격의 범위 드래그하고 절대참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입력된 범위 클릭 못하니까 위아래 셀 위쪽이나 아래쪽 셀을 클릭해서 방향키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 확인하면 89점, 서울 지역의 합격자 수 평균은 89점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네요. 마지막까지 더블 클릭해서 제대로 참조해오는지 한 번씩 확인하세요. 반드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운트 if에 이어서 카운트 if s입니다. 얘도 s 붙었으니까 조건이 여러 개 있겠구나 판단하시면 되겠죠? 얘는 입력하는 방법이 SUMIF에서 SUMIF S로 가면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범위가 제일 앞에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뭔가 개수를 세는 게 범위가 없었습니다. 합계를 구하거나 평균을 구하거나. 그래서 조건 범위 조건 범위 조건을 반복해서 계속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count if S 첫 번째 조건 범위 절대 참조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범위 절대 참조 두 번째 조건 계속 반복적으로 입력하시면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맥스와 민도 A가 붙어서 최대값의 숫자, 논리값, 문자값, 최대값을 계산해 주는 거였는데요. 최대값, 최소값을 계산해 주는 거니까 물론 숫자여야지만 최대값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자는 거의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맥스로 하나, 맥스 A로 하나 답은 별 차이를 못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큰 수에서는 보세요. 맥스 A 이용해서 범위 드래그 해도 88점이고요. 맥스 이용해서 범위 최대값 구해도 똑같이 88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0.1 이하의 수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는 논리값이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에는 true라는 논리값은 1이고요. false라고 하는 논리값은 0이거든요. 그래서 논리값이 이렇게 되면 최대값을 구할 때 좀 달라지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max A로 구하면 1이라고 하는 논리값의 최대값을 구해줍니다. max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개념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민도 마찬가지예요. 민도 최소값이 있으니까 0이라고 하는 논리값이 있기 때문에 min A는 범위 드래그 했을 때 최소값은 0이 나올 수 있겠죠. 논리값 0과 1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하시고요. 한 10분만 쉬었다가 문제 풀 건데요. 91페이지 문제 쉬는 시간에 쉬시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 계산 작업 파일로 다시 돌아와서요. 통계 1번 시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번 문제입니다. 직급이 대리가 아닌 사원수를 D11셀에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고요. 계산된 사원수 뒤에 명을 포함하여 표시하라고 합니다. SUMIF, COUNTIF, AVERAGE if 함수 중 알맞은 함수와 AND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하죠. 직급이 대리가 아닌 사원수를 계산하는 거니까 세야죠. 사원수 COUNTIF 가지고 셀 수 있습니다. COUNTIF 셀 건데 직급이 대리가 아닌 거니까 조건 범위는 대리가 아닌 직급이 입력된 직급의 범위가 조건의 범위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다음 심표 구분에서 이제 조건 입력할 건데 대리면 대리 입력하거나 대리가 입력된 셀을 참조해오면 되지만 얘는 지금 대리가 아니죠. 우리가 직급을 대리 똑같은 거 입력할 때 우리 대리 이렇게 입력하잖아요. 그죠? 대리면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여기에는 앞에 우리 는이 있잖아요. 수식 열을 때 는. 여기에 는은 대리가 똑같아 라는 는이 생략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입력하지 않아도 엑셀이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서 아, 대리랑 똑같은 텍스트를 찾으라는 얘기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대리가 아니죠. 우리 산술 연산자 생각해서 비교 연산자 생각해서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까지 있었습니다. 대리가 아니니까 같지 않다 비교 연산자 이용해서 대리가 아니야 라고 조건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 입력해야 되니까 AND 연결 연산자를 넣고요. 문자열 명 입력하면 6명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표 2번에서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 전략이 모두 80 이상인 학생 수를 셀에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 전략이 각각 모두 80점 이상이어야 되죠. 그럼 count if s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조건이 얼핏 봐도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 전략 3과목이 모두 다 80점 이상이어야 되니까 조건이 한 개 이상이니까 count if s 함수 사용하면 되겠구나 판단하면 되고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count if s 얘는 count if s 얘는 첫 번째 조건 범위,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범위, 두 번째 조건 입력하면 되죠.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조건 범위 중에서 80점 이상인 거 조건 입력해야 되니까 방금 전에 입력했던 대리가 아닌 것처럼 크거나 같다 80점 이상이라는 부호 크거나 같다 부호 입력하고요. 80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운표 80이라고 하면 숫자기 때문에 문자열 따옴표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데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연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따옴표 입력하셔야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회계 범위 드래그 하고요. 범위 입력하고요. 크거나 같다 80점 동일하게 모두 다 80점이 넘어야 되니까 조건은 모두 같겠죠. 경영 전략의 범위 드래그 하고요. 80점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80점 입력하면 됩니다. 가로 닫아서 2명인 거 저는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이제 어렵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여금이 50만보다 크면서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인원을 구해야 돼요. 조건이 두 개죠. 상여금이 150만 이상이면서 기본급 평균의 이상이어야 됩니다. 계산된 인원수의 뒤에 명을 포함하라고 했고요. 에버리지와 count if라는 함수와 AND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상의 인원수를 세는 거니까 count if s가 맞고 조건이 두 개니까 count if s 이용해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count if s 첫 번째는 상여금이 150보다 크면서니까 상여금이 입력된 조건 범위 입력하고요. 그 다음 조건은 150보다 크다. 여기 우리 엑셀 커널 시험에서 얘기하는 크다는 초과입니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하죠. 이상을. 그러니까 크다라고 하면 초과 기호 사용하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조건 범위는 크다 150만. 공 5개 입력하면 첫 번째 조건 해결했고요. 두 번째 조건 입력해 보겠습니다. 기본급의 평균 이상이니까 조건 범위는 기본급이 되겠네요. 기본급 범위 드래그 하고요. 조건을 입력할 건데 기본급의 평균 이상이래요. 근데 평균이 어디에도 평균이 몇이야 나와 있지 않죠. 그리고 사용해야 되는 함수에 아직 에버리지가 남아 있습니다. 에버리지가 남아 있어서 일단 에버리지 입력해보고 에버리지 기본급의 평균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기본급의 평균을 구해서 기본급의 평균 구했죠. 조건이 기본급 평균의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에버리지 앞에로 가서 크거나 같다 부호 넣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부호가 들어갔으니까 큰 따옴표 입력해야지 라고 해서 입력하는 거예요. 입력할 건데 앞에서는 입력했죠. 근데 여기 뒤에 함수에다가는 우리 따옴표 입력하지 않죠. 함수에다가는 따옴표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호 크거나 같다 부호에다가만 따옴표를 입력해야 되는데 우리 계속 문자열과 함수 사이는 그대로 쓰지 않고 연결해야 된다고 그랬죠. 데이터 연결 연산자 AND 넣습니다.
엔드 넣고요. 에버리지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것까지 조건을 입력했으니까 맨 뒤에 가로 한번 닫고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3명 결과 확인했습니다. 여기 조건에 평균을 내가 직접 함수식을 입력해서 크거나 같다라는 부호를 입력할 때 부호에다가만 문자열 큰 따옴표 넣고 문자열과 함수는 연결 연산자 AND로 반드시 연결해야 된다는 개념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뒤에 명 입력해야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count if라는 함수에다가 연결해야 되니까 연결 연산자 넣고요. 뒤에 명이라는 문자열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홈런이 40개 이상인 선수들의 삼진 평균을 계산해서 셀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count if, average if, sum if, average if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홈런이 40개 이상인 건 조건이죠. 그리고 삼진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럼 평균 계산해야 되니까 average if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average if 첫 번째 조건의 범위니까 홈런이 40개 이상이어야 되는 조건이니까 조건의 범위는 홈런 범위가 되겠죠. 홈런 데이터의 범위 선택하고요. 40개 이상인 조건을 입력하겠습니다. 문자열 크거나 같다 40 입력하겠습니다. 그럼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범위는 삼진의 평균이니까 삼진 데이터 목록을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범위로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112개에서는 평균 삼진수 112개 구했습니다. 5번에서 생산품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표준 편차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내림에서 한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합니다. 라운드 다운과 stdv라는 함수 사용해야 돼요. 먼저 표준 편차 구해보겠습니다. stdv 생산품의 표준 편차니까 숫자의 범위는 생산품 목록이 되겠죠. 범위 선택해서 표준 편차 구했고요. 소수점 이 둘째 자리에서 내림에서 한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라운드 다운 제시바드 라운드 다운 함수는 다음에 바로 입력해서요. 표준 편차 뒤에 가서 너는 소수점 한째 자리까지니까 1 입력해서 자릿수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2라고 입력했는데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 수정하면 되죠. 한째 자리까지라고 생각하는 거, 한째 자리까지라고 하는 문제 확인해서 이렇게 수정하시면 돼요. 자리는 바로바로 못 찾아도 수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점수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표시합니다. 숫자 뒤에 점을 표시하라고 하고요. 라지, 맥스, 스몰, 민 중 알맞은 함수와 엔드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높은 점수니까 스몰이랑 민은 아니다라는 거 판단했고 맥스는 무조건 최대값이니까 나머지 함수 라지 함수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이용하고요. 점수의 세 번째로 높은 거니까 범위는 점수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숫자로 세 번째니까 3 입력해서 확인하면 되고요. 뒤에다가 점 붙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연결된 산자 엔드 붙이고요. 점 입력하면 되겠네요. 정리 한번 하시고요. 통계 2번 시트에서는 저희가 1번, 3번, 4번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배우지 않은 함수들이 있어서 2번, 4번, 5번, 6번, 2번, 4번, 2번, 5번, 6번 문제만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시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2번, 5번, 6번입니다.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풀어볼게요. 2번에서 성별이 여이면서 직위가 과장인 사원들의 성과급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성과급의 평균은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에서 만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하고요. 라운드 함수와 에버리지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조건이 성별이 여이면서 직위가 과장입니다. 성과급의 평균 계산해 보겠습니다. 에버리지 ifs 제일 첫 번째는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범위입니다. 성과급의 평균이니까 성과급의 범위를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성별이 여자입니다. 첫 번째 조건. 그럼 성별이 입력된 범위 입력하시고요. 조건은 여자. 입력합니다. 두 번째는 직위가 과장이어야 되니까 두 번째 조건 범위는 직위 범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 과장. 입력해서 확인하면 이렇게 455만 나오고요. 여기 뒤 이제 여기에서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에서 만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천의 자리에서죠. 1씩 100, 100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계산해서 라운드 함수로 정리하겠습니다. 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4 자릿수 입력해서 확인하면 돼요. 지금 정답이 455만이기 때문에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도 달라지는 게 없죠. 그대로 천의 자리에 반올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사용하는 함수는 모두 다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5번 문제입니다. 수금액이 존재하는 수금 건수를 산출하고 값 뒤에 건 표시되도록 셀에 표시하라고 하죠. 카운트 함수 이용해서 숫자 센 다음에 뒤에 건 붙이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카운트 범위 드래그해서요. 세 건 나오겠죠?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AND 연결 이용해서 건 입력해서 결과 확인하면 되겠네요. 다음 1일차에서 3일차까지의 기간을 이용하여 1일차에서 3일차까지 기간을 이용하여 방학 중 연수 기간의 총 출석 횟수를 표시하라고 합니다. 근데 3은 3회라고 표시를 하라고 하고요. 카운트 블랭크 함수와 AND 연결 연산자 이용을 하라고 해요. 지금 결석인 것이 X니까 빈 셀인 게 출석이 되겠죠. 출석 횟수는 빈 셀을 세라고 하는 거니까 카운트 블랭크 범위는 1일부터 3일차까지 I28에서 K34 모두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드래그, 범위 드래그 하겠습니다. 입력하면 빈 셀은 13개 수 세졌고요. 한 번 더 연결해서 회라고 문자열 만들겠습니다. 13회 나왔어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수학 삼각 함수와 통계 함수 문제를 풀어봤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이제 한 30개, 40개 정도가 되었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2권의 기출변형 문제 1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 시트에 2번 문제와 4번 문제를 우리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회 변형 문제 다시 한번 파일 여셔서 계산 작업 2번과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1회 2번과 4번입니다. 이번과 4번인데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함수가 지금 계속 이제 2개, 3개씩 한 번에 풀고 한 문제에 함수를 2개, 3개씩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잘 유연하게 함수를 잘 풀고 이게 만약에 오류가 났을 경우에 내가 그걸 잘 찾을 수 있다면 2개의 함수를 한 번에 이용해서 결과 한 번 확인하면 되는데 우리는 아직 함수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하나 입력해서 결과 확인하고 하나 입력해서 결과 확인해도 되고 여기다 따로따로 입력해서 결과 확인한 다음에 합쳐서 입력하면 좀 더 오류를 줄일 수 있겠죠. 전체 점수의 평균에서 소속이 서초인 점수의 평균값을 뺀 차이값을 K9에 표시하라고 합니다. 전체 점수의 평균에서 소속이 서초인 점수인 평균만 따로 빼라고 해요. 그러면 에버리지와 디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전체 점수의 평균은 에버리지죠. 에버리지 범위 드래그하면 그 범위의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소속이 서초인 점수의 평균을 구하는 건 디에버리지입니다. 여기다가 바로 빼기 차니까 빼기 입력해서 디에버리지 입력하셔도 되고 나 디에버리지가 좀 자신이 없다. 이 함수 좀 자신이 없다. 그럼 옆에다 한번 입력해보고 맞는지 확인하고 하면 돼요. 디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의 범위 선택하고요. 선택하고요. 필드는 점수의 평균이니까 점수 필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소속이 서초라고 했으니까 소속이 서초 범위 선택해서 78.75 확인하면 되고요. 나 제대로 점수 계산한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냥 이거 이렇게 복사해서 요 뒤에다가 빼기만 붙여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5번은 소속이 상공에서 우수 개수가 5번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인원수 뒤에 명 포함해서 표시하라고 하고요. count if s, count a, count if 함수 중 알맞은 함수와 and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어떤 함수 사용하셨나요? 저는 조건이 상공에서 우수 개수가 5번 이상인 조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단 조건이 붙었고 count if 사용하겠습니다. if 조건 우승횟수가 5번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조건 범위는 우승횟수의 범위가 되겠죠. 그리고 5번 이상이니까 문자를 열고 크거나 같다 5 입력한 다음에 문자를 닫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아서 5명인 거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AND 연결 연산자 한 번 더 붙여서 명이라는 데이터 문자열 넣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수학함수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찾기 참조 함수라고 하는 거를 한번 개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삼각함수 좀 헷갈리는 거 있으셨나요? 안 헷갈려요? 모두 다 우수하시군요. 네, 그러면 다시 함수 개념 파일 열으셔서 찾기 참조 함수 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참조 함수는 탭 맨 뒤에 있고요. 찾기 참조 이렇게 탭을 움직이셔도 되고 탭이 여러 개일 때는 엑셀에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 세모 화살표 보이거든요. 그럼 시트를 움직이는 거예요. 시트를 내가 원하는 시트가 넘칠 때 이렇게 움직여서 볼 수 있고요. 여기 왼쪽 위아래 스크롤은 고정되어 있지만 양옆 스크롤은 내가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점점점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양쪽 화살표 생기거든요. 내가 얘 스크롤 좀 줄여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줄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시트 다 한 번에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찾기 참조 함수라고 하는 거는 VLOOKUP이라고 하는 함수는 너무너무나도 많이 쓰이는 함수입니다. VLOOKUP 한번 해보겠습니다. VLOOKUP과 HLOOKUP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입력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다만 어떤 값을 찾아오는 검색 범위의 모양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함수가 다른데요. 내가 지금 딸기라고 하는 데이터를 어떤 키워드를 찾고자 해요. 근데 그 키워드는 다른 표에 속해 있습니다. 내 데이터, 원본 내 데이터에서 다른 데이터를 찾아올 때, 정확히 위치하는 거를 찾아올 때 검색해서 저기 있는 것 좀 찾아와줘 라는 개념입니다. VLOOKUP이라고 하는 것과 HLOOKUP이라고 하는 건 있는데요.
브이룩업은 이렇게 우리가 많이 엑셀에서 보는 열로 정리되는 표가 검색 범위가 열로 정리가 되어 있을 때는 브이룩업이고요. H룩업은 옆으로 누워 있죠. 검색표가 옆으로 누워 있죠. 구분이 사과, 딸기, 오렌지, 망고 행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같은 행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은 열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행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V룩업, H룩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V룩업 먼저 한번 해볼게요. V룩업 딸기에 해당하는 키워드, 여기 S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고자 합니다. 그냥 입력해도 되지만 입력해서 찾아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이 함수 사용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V룩업은 V로 시작하면 VL만 입력해도 V룩업 하나밖에 안 나와요. V룩업 입력하고요. 제일 첫 번째는 검색 값입니다. 우리 지금 딸기로 검색해서 S 가지고 와야 되죠. 검색 값은 딸기가 돼요. 딸기가 됩니다. 그 다음 쉼표 구분하고요. 테이블 어레이는 검색 범위입니다. 검색 범위는 드래그를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딸기를 선택했다면 딸기가 입력된 범위가 제일 범위의 첫 번째 데이터 선택하고요. 내가 가지고 오고자 하는 데이터 끝까지 데이터 범위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검색 범위는 무조건 절대 참조예요. 검색 범위는 아래로 데이터가 변해도 이 검색 범위는 바뀌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검색 범위는 무조건 절대 참조하세요. 다음은 콜 인덱스 넘버인데요. 어떤 거를 가지고 올 거니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S 가지고 와야 되죠. 이 S는 열로 기준으로 우리 필드명 쓸 때 첫 번째, 두 번째 키워드 구분에서부터 두 번째에 있죠. 두 번째 열에 있죠. 열 번호를 세서 나 두 번째에 있는 거 가지고 올 거야. 숫자 입력합니다. 한 번 더 쉼표 구분한 마지막으로 true, 유사일치, false, 정확한 일치라는 게 나오는데 이 개념은 유사일치라고 하는 거는 비슷하면 그거 찾아와, 비슷한 거 찾아와줘 라고 하는 개념인데 범위로 내가 1부터 100까지는 어떤 숫자, 뭐 101부터 102부터는 어떤 숫자 이렇게 숫자의 범위로 할 때는 유사일치 쓰고요. 문자, 지금처럼 딸기는 무조건 S 가지고 와야 돼요. 검색값이 문자일 때는 무조건 정확한 일치입니다. 정확한 일치, 펄스 입력하는 것보다 제가 여기다가 숫자, 논리값으로 입력해놨는데요. 펄스는 제가 논리값 0이라고 했죠. 1은, true는 논리값이 1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일치 0번 입력하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시고 손에 익으면 편리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입력하고 닫으면요. 딸기라는 키워드에 딸기라는 구분에 키워드 S라는 걸 검색해서 가지고 와줍니다. 그럼 한 번 더 드래그를 해보면 마지막에 있는 딸기까지 제대로 검색해와서 검색 범위 제대로 드래그 되어 있고 나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죠. 요거는 한 번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키워드 말고 여기에 수량이라고 넣어볼게요. 얘를 지금 여기에 사과를 이번에는 제가 수량을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 얘 여기 옆에다가 수량이라고 바꿔서 얘를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어떻게 입력하는지 한번 보세요. 저 똑같이 V룩업 쓸 거고요. V룩업 검색값은 동일하게 딸기겠죠. 그 다음 검색 범위는 딸기가 입력된 부분부터 내가 수량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이번에 검색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절대 참조할 거고요. 그 다음 수량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번엔 세 번째에 있는 수량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콜 인덱스 넘버는 3번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문자, 검색값이 문자니까 0번 입력하고요. 닫을 거예요. 그러면 딸기는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오죠. 여기에서 열 번호만 2번으로 바꾼다면 다시 수량을 가지고 오는 번호예요. 이 번호를 헷갈려 하셔가지고 이걸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검색값의 검색 범위에 가지고 오고자 하는 위치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로 정의되어 있죠. 머리 필드 기준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세시면 됩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H룩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H룩업은 행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때 검색 범위에 행으로 정리되어 있을 때 H룩업 사용을 하고요. 입력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H룩업 입력하고요. 검색 값은 구분 똑같이 딸기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는 구분이 입력된 범위부터 키워드 가지고 오고자 하는
범위까지 모두 드래그 할 거고요. 절대 참조합니다. 이번에는 행 기준으로 그 키워드가 되어 있으니까 구분 키워드 아래로 행의 개수를 세야 되겠죠. 콜 인덱스, 로우 인덱스 넘버에서 행 번호 쓰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선 동일하게 2번이에요. 그리고 문자열이니까 정확한 일치 0번 입력해서 확인하면 딸기까지, 마지막 딸기까지 제대로 가지고 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lookup과 Hlookup은 두 개를 문제에서 주로 Vlookup 사용해, Hlookup 사용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검색 범위 입력하는 것만 잘 입력하시고 인덱스, 콜 인덱스 넘버, 로우 인덱스 넘버만 잘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choose라고 하는 함수는 검색 값수, 정수 어떤 함수로 함수치로 계산을 하든지 뭔가를 계산해서 정수로 만들어지는 결과치를 만들어서 그 정수의 경우의 수만큼을 내가 어떤 결과를 넣을 건지를 차례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choose라고 하는 함수 보면 지금 우리 기준 이렇게 제가 조건을 입력해놨어요. 결과가 1이라고 나오고 1이라고 3, 4 나오면 1, 2, 3, 1반, 2반, 3반, 4반이 결과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내야 되고요. 여기 지금 막 이렇게 섞여 있죠. 그럼 얘는 여기는 2반 나오고 3반 나오고 4반 나오고 1반 나와야 되죠. 해보겠습니다. 검색 값은 무조건 정수로 나와야 돼요. 검색 값을 지금은 숫자로 입력을 하겠지만 실제로 함수 작업할 때는 얘를 뭔가를 계산을 하겠죠. 더하고 빼고 함수 사용해서 choose 함수만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choose 함수는 인덱스 넘버라는 거는 숫자 정수예요. 인덱스 넘버. 그럼 여기 옆에 있는 검색값을 사용할 거예요. 검색값을 사용했는데 지금 얘가 검색값을 사용하는 경우의 수가 우리 제시문에서 보면 총 4개죠. 1, 2, 3, 4. 4개죠. 4개의 경우의 수에 그 다음부터 밸류 1, 밸류 2, 밸류 3, 밸류 4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의 첫 번째 1이라고 하는 첫 번째는 뭐로 나타낼 건지를 입력하는 거예요. 1이라고 하면 1번으로 나타나죠. 그럼 저는 여기다가 그대로 똑같이 1반 입력합니다. 첫 번째 인덱스 넘버는 1반이야. 쉼표 구분하고 두 번째 인덱스 넘버는 2반이라고 표시할 거야. 세 번째 인덱스 넘버는 3반이라고 표시할 거야. 네 번째는 4반이야. 차례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개밖에 없다면 4개지만 10개라면 10개를 모두 입력하셔야 됩니다. 확인하면 2는 2반이 나오고요. 쭉 드래그하면 각자 2, 3, 4, 1반이 나오면 됩니다.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의 결과값을 모두 다 순서대로 입력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보세요. 인덱스는 행렬표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범위를 이만큼의 범위를 행렬표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행번호와 열번호로 입력을 하면 거기에 교차되는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얘는 지금 행번호가 2번이고 열번호가 3번이죠. 그럼 이 표를 내가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행 2, 열 3 준 다음에 어디가 나올까요? 행번호는 행이 얘죠. 두 번째 행. 그 열은 세 번째 열이면 얘가 세 번째 열이죠. 그럼 교차되는 값인 6이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이 개념입니다. 인덱스 입력하고요. 어레이가 범위 뭐 할 건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범위 내가 원하고 범위 설정하는 거예요. 난 이게 행렬표를 만들 거야. 범위 설정한 다음에는 로우 넘버, 행번호는 뭔데? 그럼 행번호는 2야. 입력합니다. 그 열번호는 열번호로 그대로 번호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면 6이라는 그 교차 행번호와 열번호가 교차되는 값을 결과로 산출을 해줍니다. 범위를 어떻게 잡고 행번호, 열번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 셋은 계속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인덱스 해봤고요. 콜론이라고 하는 거는
콜론에 해당되는 열 번호를 나타내주는 함수인데 한번 입력해 보시면 더 빨리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콜론 입력하고 셀 하나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럼 저는 2라는 결과치가 나왔거든요. 이 2라는 거는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건데 열이 지금 얘는 B의 49죠. B의 49 첫 번째, 두 번째 열 번호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대로 열 번호를 나타내 줍니다. 두 번째니까 2 나오고요. 얘도 콜론 얘 클릭하면 얘는 결과가 3 나오겠죠. C 열에 있으니까. 열 번호의 숫자를 열의 숫자를 나타내주는 함수 콜론입니다. 똑같이 로우라고 하는 함수 아래에 있어요. 얘는 행번호 나타내주는 함수예요. 로우가 행이잖아요. 로우 입력하고 셀 클릭하면 P65 셀 클릭했습니다. 그럼 65라는 행번호를 알려주는 함수의 로우입니다. 콜론이라는 함수는 해당되는 셀의 열번호, 로우는 행번호를 나타내주는 건데 콜론 G와 로우 G는 범위를 드래그를 S가 붙었으니까 다수의 영역을 선택하겠죠. 영역을 선택했을 때 사용된 열의 개수와 행의 개수를 나타내주는 함수거든요. 콜론즈 입력해볼게요. CULUMN 콜론즈 입력해서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잡아서 확인해보면 3개의 열이 사용됐다라고 해서 열에 사용된 개수를 나타내줍니다. 로우즈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한 2개 정도 잡아볼게요. 그러면 사용되는 행은 2행이 사용됐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마지막 찾기 참조 함수의 마지막 매치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이 매치라고 하는 함수는 V룩업이나 H룩업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매치라는 함수를 사용할 때 검색 범위를 잡을 때는 반드시 한 개의 행이나 한 개의 열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중의 행이나 다중의 영역을 선택하면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매치라는 함수는 수원이라고 하는 지금 검색값이 수원이죠. 이 수원이 내가 원하는 범위로부터 몇 번째에 있는지를 위치를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내가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범위에서 내가 원하는 이 검색값이 몇 번째에 있는지 위치를 나타내주는 함수입니다. 매치 입력하고요. 룩업밸류 똑같이 V룩업처럼 검색값 선택합니다. 그 다음 룩업 어레이 검색 범위는 한 개의 행이나 한 개의 열 아무거나 잡으시면 돼요. 수원이 입력 저는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한 개의 열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얘는 검색 뭔가를 찾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 어떻게 할 거야? 정확한 일치, 유사한 일치가 나오는데 여기 우리 커말 2급 시험에서는 정확한 일치, 지금 문자 입력했죠. 제가 수원이라는 문자 입력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일치, 동일하게 0번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해서 확인하면 제가 잡은 이 범위 중에 수원은 첫 번째 있다라고, 열의 첫 번째 있다라고 상대적 위치 나타내주는 함수 매치입니다. 롯데랑 NC도 요거는 한 번씩들 다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롯데 범위는 자유롭게 잡으시면 돼요. 자유롭게 잡는 순간 내가 얘의 위치 정답을 알 수 있죠.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다 하셨으면 다시 1권의 99페이지 문제로 돌아와서 시간이 되는 시간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 작업 파일로 돌아와서요. 찾기 참조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함수 주민등록 번호의 왼쪽에서 여덟 번째 문자가 1 또는 3면 남, 2 또는 3면 여의 성별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 번호에서 다시 다음에 있는 1, 2, 3, 4가 우리 성별을 나타내는 거죠.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해서 성별을 나타내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추주라고 하는 함수와 미드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추주는 방금 배웠어요. 인덱스 번호에 입력을 해서 그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만큼을 모두 결과값을 차례대로 첫 번째부터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다 입력하면 되는 함수였고요. 미드라고 하는 함수는 추출하는 텍스트 함수에 속하는데요. 미드는 중간에서부터 뭔가를 추출해 올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 8번째 그리고 몇 개를 가지고 올 건지를 입력하는데,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드라고 하는 함수를 활성화해보면 제일 먼저 텍스트 선택하라고 나와요. 내가 뭔가 추출을 해오고자 하는 셀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주민등록 번호죠. 주민등록 번호 클릭하고요. 그 다음으로 인수 넘어가면 스타트 넘버입니다. 몇 번째서부터 가지고 올 건지 자리를 입력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민등록번호 필요한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에 있는 2라는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와야 되죠. 스타트 넘버는 8입니다. 여덟 번째서부터 가지고 올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몇 개 가지고 올 건지 세는 거예요. 저 주민등록번호에 2라는 숫자를 한 개 가지고 와야 되죠. 그럼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2라고 이제 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숫자가 지금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영 이름 위에 이민영 이름을 한번 가지고 해볼게요. 이름에 민이라고 하는 글자만 가지고 와볼게요.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민이라고 하는 요 이름 민만 한번 데이터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이라고 하는 거를 민이라는 걸 추출해 보려면 미드 이용해서 이민영 텍스트 셀 클릭하고요. 스타트는 민을 가져야 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죠. 두 번째 입력했고요. 가지고 오고자 하는 민 한 글자니까 1 입력해서 저는 민이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위치, 내가 가지고 올 텍스트 선택하고 시작 위치와 가지고 오고자 하는 문자 개수를 입력해서 텍스트를 가지고 올 문자를 수출해 줄 수 있는 미드라는 함수고요. 얘 이용해서 이제 추주와 미드 이용해서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한 성별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 이용해서 한 번 더 주민등록 번호에서 8번째 첫 번째 문자 성별 가지고 왔고요. 이제 얘가 인덱스 번호가 되는 거죠. 요거 가지고 미드 앞에다가 추주 함수 입력해 보겠습니다. 추주 함수 입력해서 인덱스 번호 자체가 이 미드 함수로 추출해온 1, 2, 3,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미드 뒤에다가 쉼표 인수 구분하고 다음 첫 번째 값은 주민등록번호에서 1이면 남자죠. 첫 번째 값은 남자입니다. 그럼 남 입력하면 되고요. 쉼표 구분하고 두 번째 2는 여자죠. 여자니까 여 입력하면 되고요. 3이면 다시 남자입니다. 남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음 4는 여자죠. 다시 여 입력하시면 되고,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2, 3, 4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입력해서 가로 닫아서 결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보면서 검사를 하면 내가 제대로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 검토할 수 있으실 거예요. 표 2에서 구입액과 등급표를 이용해서 등급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Vlookup, Hlookup, 인덱스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고 해요. 그러면 인덱스 함수는 행렬표를 만들어서 행번호와 열번호를 입력해서
교차되는 값을 나타내는 함수였고 vlookup과 hlookup은 어떤 검색값을 다른 검색 범위에서 가지고 와서 뭔가를 찾는 였는데 인덱스가 아니라 구입액 가지고 등급을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구입액이 있고요. 구입액에 따른 등급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vlookup과 hlookup이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이럴 때 표에 검색표 모양 한번 확인하시면 되세요. 검색표의 머리글이 열별로 정리되어 있다면 vlookup이고요. 행으로 정리되어 있다면 hlookup입니다. 지금은 열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vlookup 사용하시면 되겠죠. vlookup 사용하겠습니다. 구입액에 따른 등급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검색값은 구입액이 될 수 있겠죠. 구입액 심표 테이블 어레이는 구입 금액이 입력된 첫 번째에서부터 등급 마지막까지 드래그 하고요. 절대 참조하겠습니다. 그 다음 열 기준으로 가지고 오고자 하는 거는 금액에 따른 등급이니까 등급은 두 번째 열에 정리가 되어 있죠. 2번 입력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검색 범위표 보시면 100만 원만 일반으로 100만 원만 일반을 주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등급표는 100만 원부터 300만 원이 되기 전까지 299만 9,999까지 일반을 주겠다는 개념이거든요. 등급은 그 300만 원부터 500만 원이 되기 전까지 499만 9,999까지 실버 등급을 주겠다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범위로 등급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정확히 100만 원만 일반, 300만 원만 실버, 500만 원만 골드가 아니고 이렇게 엑셀에서 표작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정확한 일치가 아니고요. 유사한 일치, 범위로 일치라는 1번을 선택합니다. 숫자인데 범위로 이렇게 등급을 나누거나 적립률을 구하거나 하는 문제에서는 요 기준값을 정확한 일치가 아니고 범위로 일치, 유사한 일치라는 1번 true 값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야 300만 원이 되기 전까지인 231만은 일반이라는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범위 제대로 가지고 왔는지 확인하고 7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VIP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면 아, 네, 문제를 제대로 풀었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 3번에서요. 판매량과 가격표를 이용해서 판매 총액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판매 총액은 판매량 곱하기 할인가를 계산하라고 하고요. 이제 할인가는 의류 코드와 가격표를 이용해서 산출하라고 합니다. 자, 인덱스와 매치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보면 판매량은 여기 옆에 바로 있죠. 할인가는 지금 여기 따로 표에 있죠. 여기 있는 거를 의류 코드에 해당하는 거를 각각 25,500원, 27,625원을 가지고 와야 되죠. 1번부터 1번 여기 첫 번째 의류 코드 MK101이라는 걸 먼저 계산해 볼게요. 는 입력하고 판매량 곱하기 할인가예요. 판매량 곱하기 할인가는 25,500원을 가지고 와야 되죠. 제 가지고 오려면 지금 인덱스 함수 이용해서 먼저 가지고 와 볼게요. 인덱스 이용해서 테이블 어레이 이렇게 데이터 첫 행과 왼쪽 열을 포함하지 않은 데이터 값만 행렬표를 만들어서 그 다음 행번호는 할인가니까 두 번째죠. 할인가니까 두 번째죠. 그리고 열번호는 MK101이니까 1이죠. 그래서 행번호는 2를 입력할 거고요. 열번호는 1을 입력하겠습니다. 닫으면 25,500원을 14 지워볼까요? 25,500원을 인덱스 함수 이용해서 저는 가지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MK101일 때는 1이니까 뒤에 있는 열번호가 1이니까 상관없는데 MK102가 되면 열번호는 2번으로 바뀌어야 되죠. MK103은 열번호가 3번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얘는 그러면 여기다 추가만 해서 MK101일 때는 열번호가 1이어야 되고 102일 때는 2가 되고 103일 때는 3이 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는데 이 열번호 위치를 찾는 건 매치라는 함수로 찾습니다. 매치라는 함수 찾아볼게요. 매치 방금 우리 아까 했을 때 MK101이 쉼표 구분하고 이 MK101 똑같이 있는 범위 한 개의 행을
잡습니다. 절대 참조할 거고요. 범위 계속 변환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몇 번째에 있니? 정확한 일치. 찾으면 MK101은 1에 있어. 그 다음 쭉 드래그하면 103은 3에 있어. 이렇게 찾아줍니다. 요 매치라는 함수로 찾은 MK101, 102, 103의 위치를 인덱스 번호에 열번호 1 대신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101일 땐 1, 2일 땐 2, 3일 땐 3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요 1 대신에 방금 입력했었던 매치 함수 다시 입력해보거나 복사해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K101, MK101의 범위, 그리고 상대적인 위치, 정확한 일치 확인해서 MK101일 땐 25,500원을 가지고 오고요. 2번, 3번일 때는 각각 27,625, 29,520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할인가는 가지고 왔죠? 할인가는 가지고 온 거 뒤에다가 이제 한 번 더 판매량만 곱해주면 판매 총액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주로 인덱스 함수와 매치 함수를 이렇게 두 개의 조합을 사용해서 고속버스 고속버스 운행 요금표를 계산을 하거나 이렇게 할인 금액을 판매 금액을 계산해내거나 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인덱스와 매치 함수 이용해서 매치는 주로 행번호나 열번호의 위치 확인하는 거고요. 인덱스는 행렬표를 만들어서 범위를 계산을 할 수 있게끔 나오는 문제가 나옵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 손 한번 들어주시면 다시 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